이렇게 한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덕목, 카이포시스, 그 다음에 선천적인 평발, 선천적인 평발. 이 노트는 한글 파일은 제가 여기다 좀 쓸 거라서 끝나고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필기하셔도 되고, 요거 뭐 가져가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거북목이고 카이포시스고 그다음 선천적인 평발이 있으신 회원님이시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회원님입니다. 이 회원님. 자, 일단 통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런지나 스쿼트 시 네, 런지나 스쿼트 시 오른쪽 무릎 통증만 있고 양쪽 무릎에서 약간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자, 일단 무릎 통증 하면은 오늘 되게 또 신기하게 무릎이 굉장히 많은데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이 자, 먼저 무릎 통증 하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경골이죠, 경골. 경골입니다. 이렇게 경골 뼈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대퇴골 뼈가 이렇게 얹혀져 있죠, 그렇죠? 대퇴골 뼈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무릎뼈가 이렇게 대퇴골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아파요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가 우리가 메니스커스가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 반월판 연골이 있는 공간이 여기죠. 그래서 무릎 아파요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요거를 좀 수강하신 분들은 요거는 일단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요 파텔라라고 하는 무릎 중다뼈는 머릿속에서 그냥 갖다가 버려 놓으셔야 돼요. 그죠? 얘 무릎 아프다라고 해서 얘를 막 풀고 뭐 모빌리제이션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을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 근데 무릎 아파요라고 하면 먼저 봐야 되는 게 먼저 이 경골입니다. 경골. 그쵸? 경골. 경골이 뭐 어떻게 어디론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일단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런지나 했을 때 희한하게 오른쪽에만 무릎 통증이 있으실 때 오른쪽에만 그죠? 오른쪽에만 무릎 통증이 또 있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와 협착을 가지고 있어서 누워서 다리를 드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낍니다. 시팅 자세, 그러니까 앉아서 할 때 하프롤백이나 플루백 같은 동작도 3개 이상을 진행을 못합니다. 자, 일단 디스크, 자, 제가 위에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일단 무릎 통증 하면은 저희 뭐 H7 컷 이제 교육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맨날 하는 내용이지만은 무릎 통증 하면은 경골, 각도 체크. 각도 체크라기보다는 이제 경골을 보자 요 얘기죠. 일단은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굴곡 허리가 굴곡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지만 일단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기전은 그죠?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기전은 이렇게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L4, L5에서 그다음 S1 사이에서 디스크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추뼈는 이렇게 보셔도 앞에가 더 두껍죠. L5 기준입니다. L5 기준으로 했을 때 요추뼈는 앞에서 봤을 때 앞에가 이렇게 두껍고 그다음에 뒤에가 더 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크 자체도 앞에가 더 두껍고 그다음 뒤에가 더 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5도의 전만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L5 기준으로 했을 때 뼈도 앞에가 두껍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앞에가 두껍고 그래서 45도의 로드시스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 경추뼈는 로드시가 되어 있죠. 일단 그렇죠? 그 전만이 있는 거죠. 일단은 얘는 뼈는 앞뒤가 똑같은데 디스크가 앞에가 두꺼워요. 그렇죠?
두꺼움. 그래서 35도, 그러니까 허리보다 조금 덜 로도시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좀 뭐 각도나 이런 게 헷갈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L5로 기준을 했을 때 뼈도 앞에가 두껍고 디스크도 앞에가 두꺼우니까 당연히 앞쪽에 두꺼운 애를 이렇게 압박시키면은 더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를 눌러서 이렇게 로도시스가 과해지는 것보다 앞에를 눌러서 디스크가 두꺼운 앞쪽을 눌려야 우리가 뒤로 나오는 이 힘이 세지면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이 신경 자체가 뒤에 있죠, 그렇죠? 뒤에 있지 뭐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그렇죠? 앞으로 주체가 밀려난다 해도 사실 그 당시에는 통증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려야지만 통증이 있는 거고 디스크가 신경을 건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흘러내려서 띄어지면 또 통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일단 얘가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전방경사가 돼도 디스크는 뒤로 나옵니다. 벌징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게 이 기전이니까 뭐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디스크가 있거나 뭐 협착이 있거나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굴곡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 굴곡은 피하기. 일단 굴곡은 피하기. 나중에는 통증이 좋아지고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 그냥 근육들이 아니라 그 코어 근육들이죠, 그렇죠? 횡격막, 곡행근, 골반기저근, 다혈근 얘네가 잘 강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뻣뻣했던 허리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뭐 굴곡, 로테이션 뭐 이런 걸 해줘도 좋지만은 일단 이 허리 자체에서는 굴곡과 회전 이 자체가 어, 쥐약입니다. 쥐약. 아주 안 좋은 얘네 허리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는 피해 주시는 게 허리에서 원래 좋습니다. 이건 해부학적 구조상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뭐 굴곡을 이 사람은 그럼 평생 안 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코어 근육이 잘 발달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지만은 억지로 그걸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많죠. 뭐 이따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긴 할 텐데 이런 것도 제가 이따가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원래 그 척추에서 요추에서는 굴곡과 회전 자체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시팅 자세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굴곡이 되겠죠. 자꾸 굴곡이 되니까 이렇게 꼬리뼈를 세워주는 동작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앉은 상태에서 꼬리뼈를 세우려고 해도 어, 다리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위치가 지금 요 장골릉의 크라스 부분이 능 부분이 어디냐면은 L4, 5 위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바닥에 앉거나 그러니까 바닥에 앉는 거죠. 바닥에 앉아서 무릎 다리가 약간만 올라오는 순간부터 L4, 5는 굳게 돼요. 굳게 되면서 디스크가 또 신경을 건들게 되니까 웬만하면은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엉덩이가 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죠? 바닥에 앉았으면 뭐 우리 요가 블럭을 대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죠. 폼롤러를 대든지 해서 엉덩이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협착이라는 것도 이게 척추관의 협착, 척추관의 캐날에 여기에 있는 요 사이에 이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니면은 병원에서는 이 척추 사이에 이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렇게 좁아진 것도 척추간 협착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협착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혹은 신전 시에도 아픈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허리를 신전했을 때도 아파요라고 하면 진짜 척추관에 협착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나 그렇죠. 이분 사진 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척추관에 협착증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협착이 있어요라고 해서 협착증이다라고 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디스크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도
사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도 어, 협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요 사이에 공간이 좁아진 것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거북목 하이포시스 형태로 체형이 무너집니다. 일단은 이래야지 않습니다. 일단은 심부 굴곡근을 강화시켜 주기. 이거는 어 이제 저희 베이직 코스에서 나오지만은 MMT로 근력 검사죠. 근력 검사. 근력 검사를 해주고 강화 후 다시 체크. 이렇게 해서 뭐꼭 이걸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근력 검사를 해서 약간 위에 봐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내가 등을 잡고 그다음에 이마를 잡고 자 그대로 버티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쭉 가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심부름권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훌러덩 넘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부름권을 강화시켜주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은 근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거를 해줘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계속 턱걸이 당기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큐잉을 줬는데도 계속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심부름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또 따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되면은 지금은 제가 그냥 통증이나 불편감의 원인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일단 체형을 보기 전에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추측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포시스가 있는데도 새가슴처럼 가슴이 돌출되어 있고 흉곽도 많이 벌어져 있으며 아랫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 일단은 구분등이 있으면 우리가 등에 달려 있는 게 뭐죠? 요 흉추에 반관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립이잖아요, 그렇죠? 립. 흉추에서 반관절을 하면서 나오는 게 립이란 말이에요. 10, 11, 12번 빼고 걔는 풀밭이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흉추가 뒤로 굽게 되면은 이 관절하고 있는 애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벌어지면서 더 립은 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조금 가끔 뭐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이 굽으니까 여기가 이게 닫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임상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굽은 등 되게 심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홈롤러에서 굽은 등 펴야지라고 딱 하면 뭐 립이 이만큼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이 굽거나 혹은 측만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아담스 테스트에서 숙여보세요라고 했는데 등 오른쪽에 험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른쪽에 립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려 있죠, 그렇죠? 더 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이포시스가 있는데도 돌출되어 흉곽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다음 아랫배에 힘을 못 느낀다. 이거는 코어 머슬을 잘 못 쓴다라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복행근이죠, 그렇죠? 복행근. 롤다운 동작할 때 골반이 왼쪽으로 빠지면 상체는 오른쪽으로 쏠리듯이 내려갑니다. 요거는 여기 옆에 보이지만은 요 아담스 테스트 시에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지면에 그 뭐야 엉덩이가 지면에 안 닿은 상태인 거고 엉덩이가 지면에 닿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롤다운 동작을 할 때는 골반이 지면에 닿으니까 반대로 지금 보상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이런 운동 시에 이것 때문에 어떤 체형이에요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음소거 제가 틈틈이 할게요. 자, 어깨 외전 시에 찝힘과 내외전 시 찝힘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고 운동을 적용시키는 법. 자, 또 어깨로 오는 선생님이 아주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케이스를 가져가 주셔서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그냥 제가 큰 틀만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좀 딥하게 좀 해볼 거고. 자, 어깨 외회전 시 찝힘, 내외전 시 찝힘. 자, 그러니까 내외전이 안 나오고 외회전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은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되죠, 이제?
ROM 이제 각도, 그죠?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외회전의 각도는 90도죠, 90도, 그죠? 그 다음에 내외전은 70도죠. 70도, 어디서 뭐 140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 140도, 그 다음에 누워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70도. 그래서 70도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70도죠. 누워서 각도 검사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축 깨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축을 유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이 약간 바닥에 톡 닿을 정도가 70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각도기를 가져와 가지고 잴 수는 없으니까 아 대략 이 정도가 70도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축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90도, 70도가 회전방향.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제 볼 앤 소켓 조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어깨는 볼 앤 소켓 조인트예요, 그렇죠? 볼 앤 소켓 이렇게 되어 있는 조인트인데, 자, 얘네는 한번 이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워두면 좋은 게 또 어디냐면 고관절이죠. 고관절이랑 움직임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그냥 어깨니까 제가 상완골로 할게요, 그렇죠? 상완골이 전방으로 활주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상완골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쏙 밀려났다는 거죠. 그렇죠? 쏙 밀려나게 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제한되냐면 당연히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굴곡이 안 되겠죠. 그렇죠? 굴곡. 그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게 내외전이에요. 내외전. 내외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후방을 주면 뒤로 밀렸다는 거죠. 뒤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안 될까요? 당연히 신전과 외회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회원님이 내외전이 안 되거나 외외전이 안 되면은 반드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불곡과 신전이에요. 그렇죠? 불곡과 신전을 해서 같이 안 나오는지, 같이 안 나오는지, 혹은 정말 내외전만 안 나오고 외외전만 안 나오는지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굴곡도 안 나오는데 내외전이 안 나와. 근데 굴곡을 해보세요. 근데 굴곡도 같이 안 나와. 이거는 그 사람을 막 갖고 막 내외전을 막 만들고 이거 할 게 아니라 얘를 뒤로 밀어내야 되는 작업들을 그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반대로 외외전이 안 나와. 근데 신전을 했는데 신전도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래서 외회전을 막 강화시키고 할 게 아니겠죠, 그렇죠? 신전 그 후방 활주를 규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같이 룰아웃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굴곡과 신전은 멀쩡히 나와요, 각도가. 뭐 양쪽 같이 비교해봐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잘 나와. 그러면은 그냥 정말 아 내외전이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외외전이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 외회전의 제한이 오는 게 우리가 50견이라고 하죠, 그렇죠? 50견. 50견은 보통 외회전의 제한. 내외전도 제한되는데 외회전 제한된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활주로 인해서 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드시 룰아웃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는 뭐 베이직에서도 항상 뭐 나오는 내용이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막 빠른 것 같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적어두시고 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나 고관절에서는 또 얘는 항상 같아요. 같아서 되게 편한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상방활주가 되면 이제 외전이 제한되겠죠, 그렇죠? 외전. 뭐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팔을 옆으로 올려보셨는데 아 아파요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생방으로 올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극상근이 당겨져 있다든지 혹은 저 극상근 아니면 얘가 뼈 자체가 위로 올라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고래소켓 조인트는 전방으로 가면은 불공 내외전, 후방으로 가면은 신전 외외전 제한, 상방으로 가면은 외전 제한이구나. 자, 그럼 이제는 뭘 또 룰아웃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문제인지 혹은 근육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관절의 문제인지 평가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깨보다 선생님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게 고관절이거든요. 그렇죠? 고관절에서 테이블탑 자세를 하려고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다리를 이렇게 딱 올렸는데 갑자기 고관절이 찝히대요. 아파요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래요? 장요근 막 스트레칭 시키고 뭐 굴곡근이 타이트해서 그래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룰아웃을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올리는데 아파요. 라면 갑자기 극상근을 막 자꾸 막 풀어요. 뭐 아니면 회전근개 막 강화를 막 시켜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제는 그죠? 먼저 룰아웃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근육의 문제인지 이게 그냥 머슬의 문제인지 조인트의 문제인지를 두 가지를 룰아웃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깨를 옆으로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불편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다리를 올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리를 위로 올려보세요. 지금 여기서 고관절이 좀 찝히고 아파요라고 하면은 자, 힘 빼보실게요. 힘 빼고 제가 한번 올려볼 겁니다. 했더니 갑자기 괜찮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머슬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머슬의 문제 찾아봐야 돼요. 이제 소아스의 문제일지 고관절에 붙은 근육 다 찾아보면 되겠죠. 소아스의 문제일지 중둔근 뭐 TFL 대둔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전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뭔가 불편감이거나 통증이 생겼는데 자, 힘 빼보시고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라고 해서 올렸는데 선생님 똑같이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절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근육에 지금 힘을 뺀 상태죠. 그렇죠? 힘을 뺀 상태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깨도 마찬가지죠. 위로 올리는데 어깨가 아파요. 자, 힘 빼보세요. 괜찮은데요? 혼자 올려보시겠어요? 지금 아파요. 이러면 이거는 머슬로 접근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극상근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약화가 돼서 밑에서 못 잡아줘가지고 얘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자꾸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어깨가 처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돼요. 그 다음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이거는 머슬로 접근할 문제구나. 근데 반대로 올렸는데 아파요. 자, 힘 빼보세요. 올리는데 선생님 여기서 안 올라가고 못 올릴 것 같아요.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절의 문제죠. 그렇죠? 전형적인 50견이죠. 50견. 자, 외회전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힘 빼보세요.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막 됐어요. 괜찮아. 이러면 이건 50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50대쯤에 그냥 병원 가가지고 어깨 아파가지고 해보니까 어깨 아프니까 프로즌 숄더예요. 동결근이 50견이 이렇게 해서 그냥 우연찮게 판정을 받은 거지. 이 50견이라는 거는 안쪽에 있는 캡슐 리가먼트가 다 늘러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절의 문제입니다. 관절의 문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수동적으로 딱 패시브하게 했는데 움직여 이러면은 50견이 아니겠죠. 그렇죠? 관절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깨랑 고관절에서는 항상 이거를 조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볼앤 소켓 조인트라 메커니즘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안 나와요. 굴곡을 딱 했는데 올리는데 고관절이 아파요. 자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 받는 게 뭐겠어요? 내외전이겠죠, 그렇죠? 고관절 내외전은 45도, 35도. 그다음에 외외전은 45도. 이거 일단 뭐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굴곡했는데 아파요 안 돼요. 이러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외전 검사예요. 내외전 그죠? 내외전 35도가 잘 나오는지 같이 안 나와요. 이러면은 고관절이 전방 활주가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굴곡은 잘 돼. 근데 내외전만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내외전만 제한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요건 한번 외워두시고 근데 외워두기가 조금 어렵다면은 일단은 뭘 먼저 보면 되냐면 전방할주만 외우세요. 전방할주만. 왜냐하면 전방할주 될 일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뭐 헷갈려. 뭐 후방할주는 이거고 전방할주 이거고 상방할주는 또 이거고 하면은 전방할주만 외우세요. 상방할주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전 제한이니까. 왜냐면은 얘네들이 전방으로 활주될 일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교육 때도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뭐 스케줄 각도가 옆에서 봤을 때 35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팔은 이렇게 앞으로 활동하는 게 편하고 앞으로 끼는 게 팔짱 끼는 게 편하죠. 그렇죠? 우리 갑자기 팔짱 껴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뒤로 끼는 사람은 없듯이 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은 얘가 전방으로 활주될 일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방 활주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이백 체형도 골반이 후방사가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체형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관절이 전방으로 활주가 될 일들이 많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후방용사를 전방용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앞으로 만들기. 근데 조금 이분들한테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죠. 뭐냐면은 힌지를 못하죠. 왜냐면은 뭐 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 대퇴골이 앞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힌지를 못하기 때문에 힌지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먼저 해주면서 같이 해줘야 되겠죠. 후방사를 전방사로 만드는 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스웨이백이라는 거는 후방사가 돼서 앞으로 밀려난 거를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웨이백인데 골반은 무조건 후방사예요. 이렇게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전방사가 되면서 앞으로 미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생체역학적인 기전들 우리가 체형이 뭐 예를 들어서 골반 후방사가 되면은 대퇴골이 외회전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생체역학적인 기전이라는 거지 무조건 사람이 그렇게 와요 요 얘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이따가 뒤에 체형을 또 보겠지만은 체형을 보면서 좀 읽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체중심 교정하는 거. 체중심 교정이라는 거는 뭐 시상면 정렬이 있지. 시상면 정렬이 있지. 관상면에서 좌우에 일지. 이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상면 정렬은 선생님들 많이 하잖아요. 뒤로 약간 누우면서 키 커지는 느낌 하세요 하면서 막 운동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시상면 정렬에서 교정을 해주면서 운동을 하는 거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은 뭐 평소에 벽에 기대가지고 뭐 서 있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조금 귀찮죠. 네, 시간이 좀 아깝죠, 그렇죠? 얘가 운동하면서 그냥 퀵 하나만 딱 주면은 시상면에서의 체중심이 뒤로 가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목이 있는 체형에게 경장근 운동 말고 목에 커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쵸. 제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죠. 이게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대 하면은 일자목 하려고 여기 우리가 일자목 그 일단 평가하는 방법은 이거죠, 그렇죠? 목에서 맨 위에 만져지는 게 요 C2죠, 2. 2번. 2번이 극돌기가 제일 커요. 그래서 머리 그 목 위에서 제일 위에 만져지는 게 C2입니다. C2, 그죠? C2, C2고 자, 걔 아래로 3, 4, 5번은 이제 C2보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딱 봐도 지금 보면은 C2보다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부터 6번, 그 다음 7번은 맨 아래로 고개를 숙이면은 뒤에 툭 쳐나온 애가 7번이에요. 7번. 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2번보다 3, 4, 5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2번과 6번과 7번과 다 똑같이 손을 냈는데 똑같이 만져져요. 없어요. 쏙 들어간 게. 그러면 이게 일자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더 심해진다면 이거를 역시자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으로 목을 45도만 숙이면은 얘는 스트레이트하게 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이죠. 이거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을 보고 있는 이 각도만 해도 일자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위로 올리고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회원님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밑으로 보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목이 일자로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것도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얘는 잠시만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 좀 가져올게요. 자, 정장근을 강화시키는 방법 말고 목의 커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게 근데 같이 가야 돼요. 요거 이제 저희 그 특허 나와 있는 웨지죠. 저희 이제 베이직 수강하신 분들한테 이제 후기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얘랑 이 허리랑 같이 세트로 있어요. 이렇게. 요것만 깔고 운동을 해줘도 이제 시상면의 정렬이 교정이 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일자목이 있는 분들에게 경장근 강화를 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물리적으로 C 커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꼭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커브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왜냐면 이미 역시자나 일자가 스트레이트하게 뼈가 변형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거 아니면 그냥 퍼지 있죠. 퍼지, 우리 이거 퍼지 해가지고 목에다가 껴서라도 운동 시켜줄 때 코어 운동 그냥 이렇게 시켜주면서 그냥 껴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1.5 커브도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일자목, 자, 경장근 강화할 때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맥켄지 운동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저희 베이직에서는 나오는 내용이지만 뼈가 중립에서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중립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게 정상적인 근육의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AK에서 얘기하는 건데 뼈가 제자리에 없어지는 순간부터 주변 근육부터 멀리까지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장근을 강화시키든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든 간에 코어 근육도 강화를 시킬 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더라도 항상 요추나 경추 이런 애들을 내가 운동시킬 부위를 중립장렬을 만들 상태에서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그 주변의 근육의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 베이직계 다 해요. 발 아치를 무너뜨려도 광배근의 기능이 막 떨어지고 골반 틀어짐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은 등부 기능이 막 떨어지고 광배근의 근육 기능이 떨어져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고 AK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응용근신경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목 경장근 강화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일자목은 교정 안 할 건데 경장근은 강화시켜주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경장근 강화만 하고 싶고 일자목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목의 커브를 만든 상태에서 경장근 운동을 강화시켜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후두화근을 아무리 풀어도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시죠? 후두화근은 후두화근은 일단은 가장 기본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구분등 있을 때 팽머슬 막 흉근 풀 스트레칭 하듯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고 근데 무조건 풀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풀어야 하는 게 후두하근이죠.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일단은 통증을 들으면서 저는 일단 통증을 들으면서 저희 교육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통증을 들으면서 이 통증들이 왜 있을까 그 통증 족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통증들이 왜 있을까라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래야 내가 뒤에 이 사람의 체형을 보고 뭔가 솔루션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더 여유롭겠죠. 그렇죠? 이거지 않을까 저거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빼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체형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긴 이래서 저랬구나 저긴 저래서 그렇구나 라고 좀 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통증을 이분이 막 불편해요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일단은 왼쪽으로 혹시 이거 안 나오면 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왼쪽으로 봤을 때 체중심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관상면에서의 체중심은 일단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통증이 한번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가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무릎 통증에서 이 회원님이 아까 오른쪽에 무릎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무릎 통증과 양쪽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디스크, 협착 이게 어디 쪽인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한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립 떠 있는 거, 그다음에 외외전시 요거죠 일단 이거는 그냥 물어보신 거고 그 외외전시 내외전시 찝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만약에 특히 무릎 통증은 논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은 왼쪽 인공관절 수술을 할 확률이 5년 이내에 99%라 그래요. 99%. 그 말은 뭐냐면 보통은 자, 무릎 통증이 생기는 쪽은 보통 다리 길이가 더 짧은 쪽 그리고 체중심이 더 실려 있는 쪽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분 딱 뒤에서 봐도 왼쪽으로 극명하게 실려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보통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그게 거의 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80에서 90%가 체중이 실린 쪽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선생님들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짝다리 짚고 그래서 오른쪽은 이게 안 짚고 살아봐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아플 일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맨날 이 딛고 사는 왼쪽에 체중심을 많이 싣고 다니는 그쪽에 무릎 통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릎 통증하면 일단은 체중심이 더 실려 있는 쪽 그리고 다리 길이가 더 짧은 쪽
그렇죠? 그쪽으로 체중심을 싣고 있고 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분이 아마 오른쪽 무릎 통증이 생겨서 반대쪽으로 컴pen세이션이 되면서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셔야 돼요. 대부분은 체중심에 실려 있는 쪽으로 아프구나. 근데 이분은 오른쪽이 아픈데? 뭐야? 에이, 내 케어 안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오른쪽이 아플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물론 이분의 뭐 과거나 이건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분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분이 오른쪽 무릎 통증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오른쪽이 있어가지고 체중을 그 오른쪽을 실지를 못하니까 왼쪽으로 더 체중을 싣고 있는 경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고 그리고 무릎 통증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였죠? 아까 경골이었죠. 경골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발을 보면 되겠죠. 발. 자, 무릎은 지금 이게 조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무릎은 앞을 보고 있어요. 안으로 보고 있지 않고 앞을 딱 이렇게 앞을 딱 보고 있는데 발 보면은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렇죠? 발이 바깥쪽. 그 말은 뭐냐면 발이 바깥쪽에 돌아가 있다는 거는 경골이 외회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골이 외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경골 외회전이 여기가 과해서 지금 내회전의 각도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각도 체크를 해서 각도가 안 나온다면 각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각도는 잘 나오는데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외회전만 심해라고 하면은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그 근육이 뭐냐면은 스러근이죠. 스러근. 그렇죠? 스러근이 얘를 내외전을 만들어준다. 경골 내외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슬와근. 파피테우스라고 하는 스러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내측에 있는 햄스트링 내측에 있는 반막연근, 반건형근 얘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각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각도 체크를 해서 내외전이 안 나와. 외외전은 잘 나오는데 원래는 10도 10도입니다. 10도 10도가 안 나와. 외회전 잘 나오는데 내외전 안 나와. 이러면은 관절을 잡고 관절을 가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각도는 잘 나와. 그러면 관절 가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외전 만들어주는 머슬들 강화시켜주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런 분일 거예요. 내외전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임상에서 하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아직 이거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두 개 다 해버리세요. 일단. 뭐 한두 번 정도 관절 가동술 한다고 네. 해서 큰일 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외전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내외전을 만들어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만들어주면서 관절을 가동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운동은 뭐 해도 좋은 거겠죠. 스락은 강화랑 그다음에 반막연근, 반건양근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심해요. 여기에 지금 관절의 피지션이 심해가지고 그런 분일 거고 음, 그다음에 음, 왼쪽 체중심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골반이 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케이스가 조금 어 기존대로 막 안 흘러가는 분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체중심이 이렇게 실려 있고 선생님들이 약간 보면은 심리적으로 이 오른쪽이 지금 볼록 튀어나온 애를 조금 문제를 많이 삼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애를 좀 문제를 많이 삼는데 보통 임상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애들은 일단 중등근 약화,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상적으로 요방형근 단축. 그러니까 요방근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요방근 스트레칭할 게 아니라 중둔근을 강화시키면 돼요. 근데 또 얘도 보상작용이에요. 중둔근의 약화도 보상작용으로 나타나서 거의 70에서 80%가 이 체중을 싣고 있는 데서 나타나요. 체중을 싣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서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싣고 다녀요. 그러면 얘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엉덩이가 골반이 높아져 있어. 얘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왼쪽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발, 무릎, 고관절, 허리, 그렇죠? 다 생기는 게 왼쪽이에요. 그래서 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대쪽이니까 그거에 자꾸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어,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내가 무릎 통증을 해결할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에 지금 무릎 아프신 분이니까 관절 가동술 내외전 시켜주고 스락은 강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둔부 강화 중둔근 특히 강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면 좋은 게 이런 분들한테 왼쪽에 근막경선의 외측선을 풀어주셔야 돼요. 근막경선의 외측선이라고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TFL을 기준으로 해서 장경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해요.
장경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TF에 그다음에 대둔근,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서 비골근까지 얘네가 타이트해지면서 얘를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래서 걔를 손으로 하든지 폼롤러로 하든지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옷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음, 무릎에서는 자, 그럼 경골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경골을 일부러 이렇게 돌리고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그걸 걷거나 평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릎 아프거나 경골에 문제가 있거나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은 조금은 골반에 더 많이 치중을 가기는 편이긴 한데 무릎 아파요? 아, 경골 문제네? 그럼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발입니다, 발. 발. 발 때문에 경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다 나기보다는 대부분이, 그렇죠? 경골치 자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가 움직이면 잘 안 하죠, 사람이, 그렇죠? 발이 보통 발 아치가 소실되게 되면서 반대로 요족도 있겠죠, 그렇죠? 요족이 한 10%, 20%고 나머지 한 80에서 90%가 발 아치가 과하게 소실되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경골이 거골과 함께 경골이 로테이션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조금 교육에 나온 내용이지만은 또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무조건 발을 봐야 되는구나. 무릎 아파요. 경골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내가 2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발이구나. 이렇게는 일단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만 더 나아가면은 그쪽 발목이 돌지 플렉션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20도의 각도가 잘 나오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젖혀보게 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해서 비복근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혹은 거골이라고 하는 뼈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렇게 룰아웃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체에서 지금 보면은 뭐 어깨 높낮이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약간 낮고 왼쪽이 높은데 무조건 위 막 이렇게 틀어진 거를 교정할 때는 무조건 발부터 해야 돼. 그다음에 골반 교정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밑에서 틀어진 거를 잡지 않고서 위 체중심 안 잡고, 골반 이렇게 나온 거 안 잡고, 그러서 얘를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걔를 무조건 어센딩이라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무조건 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골반 보시고, 그다음에 어깨 보시면 됩니다. 팔의 회전도 보면은 약간 오른쪽에 좀 더 내회전 되어 있는 경향도 있죠, 그렇죠? 보통은 팔꿈치 주름이 이렇게 안쪽을 보고 있는 게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중립정렬이죠. 대각선을 바라보는 게 중립정렬이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 이분이 지금 아담스 테스트 하면은 여기 보면은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오른쪽 체중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도 원래는 과거에 오른쪽 체중심을 싣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생기니까 왼쪽으로 가신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숙여보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오른쪽으로 몸을 가죠. 그렇죠? 보통은 발 아치가 소실된 쪽으로 골반에서 내려가고 반대쪽으로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밑으로 체중심이 낮아 있는 쪽으로 실리게 되겠죠. 발 아치가 더 소실된 쪽으로 실리게 되고 그리고 숙여보세요라고 하면은 그 낮은 쪽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테스트를 통해서도 몸이 가는 쪽으로 더 체중심이 실려 있구나라는 걸 또 평가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체중심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이렇게 가요? 요 얘기는 또 아니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담스 테스트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척추의 회전도 봐야 되지만은 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체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두통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두통 있어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후두학은 당연히 봐야죠. 후두학 그러니까 머슬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제가 베이직 때도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머슬은 그냥 기본 항상 깔려둬야 돼요. 깔려둬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통증이 있거나 어디가 뭐가 안 돼요? 뭔가 디스펑션이라고 하죠. 기능에 뭔가 제한이 조금이라도 뭐가 생겼어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먼저 릴리즈해야 되는 게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연부 조직들이죠. 그 안에는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대, 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연부 조직들을 먼저 풀어내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항상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두통 있어요라고 하면은 후두학을 풀어내는 게 1번이에요. 그다음에 뭐 견갑과근, 두판상근 이런 애들을 릴리즈 해주고 풀어주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순서예요. 이건 순서인데 두 번째 순서가 뭐냐면 먼저가 전부 조직.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어 뭐라고 하죠? 어 모빌리티 만들기. 그러니까 고착된 거라고 하거든요. 고착. 프리세션 된 거를 고착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관절 가동술이죠, 그렇죠? 관절 가동술. 관절 가동술. 모빌리티 만들기. 이렇게. 그래서 그 움직임들을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관절은 뭔가 틀어지고 나서 14일, 15일이 지나면 서로 늘러붙어요. 이렇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고착은 무조건 평가를 하고 풀어주고 뭔가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C1, C2가 상륙 1, 2번이 딱 붙어가지고 관절이 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골반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골반이 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딱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고착이 됐어요. 관절이 고착됐는데 백날 엑서사이즈를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지금 얘네가 늘러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순서는 근육 풀고 그 다음에 관절 가동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견인이죠. 그렇죠? 공간을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순서.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술이죠. 이제 관절을 하나 잡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주는 거. 두 번째가 관절 가동술이 아니라 모빌리티. 자, 만들기. 자, 근육 풀고 모빌리티 만들고 견인해주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순서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가동술 해야 되는데 두통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되냐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상위경추입니다. 상위경추. 특히 C1, C2. C2, 그 다음에 TMJ라고 하는 턱관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아마 뭐 거의 지금 후닥은 열심히 풀었는데 안 나요라고 하면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저 두통 있어요라고 하면 무조건 상위경추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상위경추. 자, 음, 자, 그리고 TMJ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턱관절은 안 아픈데요라고 해요. 턱관절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엑스레이 봤을 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걸로 딱 찍은 거예요. 이 위치가 뭐냐면은 C1, C2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턱을 들어서 아 해서 찍으면은 딱 C1, C2의 뷰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엑스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안 찍어줘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언제 찍냐면 이게 그 자동차가 전복해서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딱 박았을 때 있죠. 그랬을 때 C1이 프랙처가 돼가지고 부러지지 않았는지 C1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1번이 이게 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찍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두통 있으면 무조건 요거 찍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필드에서 잘 보지는 못할 거예요. 잘 보지 못할 거고 저희 협력병원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렇게 찍어서 하면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찍으시면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아 하고 찍으니까 자 지금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양이 얘가 2번이죠. 그쵸? 2번 이렇게 찍은 거죠. 그죠? 요걸 딱 찍은 거죠. 그래서 요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요 메스라고 하는 여기 얘 있죠? 요게 얘가 지금 요거죠, 여기 톡 나온 애가 지금 요거예요. C1 메스가 나온 거고 아래가 C2인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딱 엑셀에 찍은 겁니다. 이 보니까 지금 뒤에서 뷰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간이 지금 왼쪽으로 더 여기 이 C2와 C1 사이가 왼쪽이 더 넓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좁아요. 그쵸? 그럼 뭐냐면은 얘가 왼쪽으로 시프팅 됐다는 거죠. C1이 왼쪽으로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은 C2는 가만히 있는 거고, 그쵸? C2는 가만히 있고 C1이 왼쪽으로 이렇게 쏙 밀려났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골반과 C1만 시프팅이 돼요. 다른 척추에서는 시프팅이 일어나지 않고
C1과 골반만 옆으로, 골반 사실 뭐 이쪽이 아니니까, 척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척추에서는 C1만 로테이션 되는데, 이렇게 회전도 되는데, 이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C1이 유일하게 이렇게 옆으로 시프팅이 돼요. 이렇게 옆으로.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이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 왼쪽으로 이동돼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두통이 엄청나게 심한 회원님이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같이 축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하악뼈예요. 턱관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하고 찍으니까 턱이 어떻게 가 있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 있죠. 그렇죠? 턱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은 이제 앞으로 턱이 아파서 보는 게 아니라 턱관절의 문제는 상위경추의 문제. 그러니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경추는 사실 뭐 얘기하면 할 게 더 많은데 두통뿐만 아니라 다른 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일으킵니다. 다른 상위경추로 인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상급자에 나오는 이 크레니얼이라고 하는 머리뼈. 그래서 막 어지럼증, 두통, 구토 증상, 뇌척수액 막 유출됐다 네이버에 쳐보면은 그런 내용들이나 이명, 뭐 호르몬, 내분비 계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이론적으로 다 있어요. 제가 그냥 지금 뭐 넘겨짚으려고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이론적으로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아 두통이라면 무조건 상이경추, 턱관절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원님이 아까 여기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복부 힘을 잘 못 써요. 이렇게, 그죠. 아랫배 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복행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랫배 힘을 잘 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행근의 힘을 잘 못 쓴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중립을 만든 상태에서, 그렇죠? 중립을 만들고 하복부를 썼는데 못 써요라고 하면은, 복행근을 못 쓰는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복행근 하면 또 뭐냐면 이제 코어 근육, 그쵸? 코어 근육. 요거는 한번 그냥 들어 두시면 됩니다. 들어 두시면 되는데, 자, 코어 근육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무릎 통증이 있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찝히거나 막 두통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문제가 오면은 이 세로 근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그 근막형성 해부학 있죠, 그렇죠? 근막형성 해부학에서 말하는 근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세로 근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로 근막에 문제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가 저 아파요라고 저한테 온 회원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가로근막이라고 하는 자 세로근막 지금 우리가 맨날 그 막 표면의방선 이런 근막 경상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롱기튜디널 패샤라고 얘기해요. 세로의 근막. 근데 이 문제가 생기면 트랜스버스 패샤의 문제가 바로 와요. 바로 딱 와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찾아온 통증이 있는 회원님은 이미 트랜스버스 패샤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트랜스버스 패샤가 누구냐면은 바로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가로막이죠. 횡격막. 횡격막. 그래서 횡격막의 기능을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고 코어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한번 제가 좀 그냥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약간 좀 눈을 잠깐 이렇게 감고 계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횡격막은 머리에 덴토리움이라고 하는 손의 천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혓바닥을 이 천장에 붙여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 얼굴이 좀 약간 작아지죠, 갑자기. 이거 있죠, 그죠? 혓바닥을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혀를 전체가 천장을 누르면은 들어가죠, 그죠? 이게 설골 근육이죠, 그죠? 설골이라고 하는 얘가 또 목에서의 횡격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흉곽 출구 증후군 들어보셨죠, 그죠? 출구라고 하는 소라식 인렛이라고 하는데 소라식 아울렛은 여기죠, 그죠? 소라식 인렛이 또 여기서의 횡격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얘가 이 가슴에서의 횡격막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골반 기적은 뭐라고 얘기하죠? 펠빅 다이어프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펠빅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얘도 골반
횡격막이란 소리죠, 그쵸? 이렇게 있는 게 일단 생명과 직결된 5가지 횡격막이고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반월판 연골, 그 다음에 발에 있는 족저근막 있죠. 얘네가 우리 인체의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다 푸는 방법이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횡격막 골반기 정맥이죠. 뭐냐면 코어잖아요. 그렇죠? 코어 근육을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빠르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해볼까? 이것도 괜찮긴 한데 못 써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임상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올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운동할 때 제가 하잖아요. 자, 허연이 허리 안 좋으셔. 코어 운동 해볼게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자, 여기 손 내쉬고, 여기 어깨 쓰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셔볼게요. 왜 자꾸 어깨를 올리실까? 그게 아닌데. 자, 내려주시고, 자, 다시 호흡 들이마실게요. 배꼽을 당겨보세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말을 자꾸 못 알아들어요, 회원님. 그죠? 막 서로 막 인내심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이분들은 횡격막을 못 쓸 수밖에 없어요. 골반기적이니까 코어 근육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운동을 시켜주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래서 횡격막은 제가 이렇게 제가가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냐면 음, 이렇게 로터리라고 하죠. 로터리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얘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되겠죠. 이렇게 횡격막이라는 애는 요겁니다. 왼쪽 그림 그죠? 왼쪽 그림이 몸에 7개가 있다라고 딱 보시면 돼요. 머리에 하나, 목에 하나, 가슴 위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 다음에 골반에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데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빙빙빙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막혀버리겠죠. 그러면은 위아래에서 다 같이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이 횡격막의 움직임이다.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주시는 게 좋다. 그다음 두통이 있으면 이렇게 음, 상위 경추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2번이 돌아간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엑스레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했는데 1시간이 갔네요. 큰일 났네요. 자, 네, 이제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해요. 이거 다 나와가지고 웬만한 게. 자, 다음 두 번째 회원님은 무릎 위 통증이시고 오른쪽 무릎 위 통증이시고 외측 통증이시고 함께 운동은 많이 좋아지는데 아직 다 개선은 안 되고 고관절 찝힘도 있는데 처음보다는 둔근의 인지가 좋아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확실한 개선은 안 됐다. 그다음에 배드민턴 치시면은 오른쪽 어깨 오케이. 자, 오른쪽 무릎 통증 외측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일단은 어, 장경인데 장경인데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도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경골이죠, 그렇죠? 경골 각도 체크, 각도 체크 혹은 경골에 어떻게 지금 외회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경인대가 타이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왜 타이트하냐면은 중둔근 약화로 인해서 이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순서입니다. 제일 많은 거는 경골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둔근의 약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고요. 어,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관절에 찝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똑같이 얘기가 나왔죠. 굴곡시에 보통 많겠죠. 굴곡시에 고관절 찝힘이 보통 많은, 그렇죠? 그러면 누워서 뭐 일단 어떻게 할 때 찝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뭐 굴곡시에일 것 같아요. 굴곡시에 찝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내외전도 같이 제한되는지 그렇죠? 뭐 보통 제한이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룰아웃 해야 되는 게 이게 근육의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그렇죠?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찝힌 동작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걸 잡고 그대로 밀어 올려주시면은 또 얘가 올렸을 때 찝히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육의 문제. 근데 선생님이 잡고 올렸는데도 얘가 찝힌다라고 하면은 관절의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관절의 문제라면은 고관절을 잡고서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내 어깨 위에 올린 다음에 고관절 잡고 당겨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은 찝힘이 그 자리에서 확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치면서 오른쪽 어깨 찝힘 배드민턴이 딱 지금 요 있죠 요 회전 요 이게 지금 제일 어디가 많이 생기냐면은 어떤 근육이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상완 이두근의
장두와 그다음에 극상근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제일 많이 쓰게 하는 이게 제일 많아요 어깨에서 원래. 그래서 어깨에서 두 가지의 그 근육 중에 누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러면은 이 딱 두 개예요. 극상근, 상완근의 장두 이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딱 포지션이 요게 딱 두 개 다 쓰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90도 이상으로 자 일단 팔을 외전시킬 때 극상근이 계속 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90도 이상에서 내외전시키면은 상원 인두근의 장두가 계속 단축이 돼요. 그래서 얘로 인해서 아마 어깨 쪽 오른쪽에 찝힘과 이런 게 있을 거고 팔꿈치는 일단 좀 패스. 네, 조금 또 디테일해지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전방활주 그다음에 상방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 능동적으로 할 때랑 패시브하게 선생님이 할 때랑 한번 검사하시면 좋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상원 이등을 쫙 풀어주세요. 쫙 풀어주시고 상완골을 약간 뒤로 밀어주는 것도 해주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 뭐 체형 한번 보면은 오른쪽으로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다리 길이를 테스트하고 골반을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골반이 약간 더 내려와 보이죠, 그렇죠? 뒤에서 볼 때는 약간 차이가 잘 안 나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약간 내려와 있는 모습. 그다음에 발 아치도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조금 더 소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은 사실 양쪽 다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되게 두껍죠, 그렇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가 두껍다라고 하면은 바로 발 아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발 아치 소실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이것도 살려주는 운동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막 좌우가 비대칭한 분은 아닌데 양쪽 다 그냥 둔부도 마찬가지고 중둔근도 마찬가지고 대둔근도 마찬가지고 둘 다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줘야 될 분인 것 같아요. 막 좌우로 아까 회원님처럼 막 이렇게 틀어진 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발아치 양쪽 다 둔부도 양쪽 다 약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깨가 높낮이가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그렇죠? 그냥 양쪽 다 중하고 승모근 정거근 둘 다 해주고 강화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체형 교정 이러면은 약간 이런 분들 많이 교정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좌우가 관상에서 이렇게 막 틀어지려면은 먼저 선행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상면 정렬이 옆면 정렬, 옆면 정렬, 옆면 이렇게 S자 커브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S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S자 커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위아래 충격 분산을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격 분산을 하려고 있는데 얘가 일자로 펴지거나 뭐 과전만이 되거나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로딩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딩을 받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얘가 로딩을 받다가 좌우로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렇죠? 틀어지거나 돌아가거나 일이 생기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상면 좌우의 틀어짐이 그리고 막 척추가 회전되고 하는 움직임 그 틀어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형 교정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이 시상면, 옆면의 정렬을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냥 뭐 이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수건 말아서 양쪽에 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 운동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시상면 정렬 다 교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막 얘를 교정 운동을 할 필요가 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도 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조금 뭐 짧기도 해요 실제로. 그다음 세 번째 분이 뭐냐면은 백리가 복권절 내외전, 발은 외회전인데 발 외회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경골이 외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경골 외전인데 무릎에서 뒤틀림이 발생한 거로 자,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게 잘 보이시려나? 지금 이게 또 옷이 검해서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무릎이 지금 안으로 보고 있어요. 무릎이 완전히 이렇게 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퇴골이 내외전 됐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대퇴골은 무릎은 안을 보고 있어서 대퇴골은 내외전인데 발은 바깥쪽을 보고 있어서 외외전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릎에 계속 부하가 가해지는 것 같고 척추 모양과 골반 회전에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분석한 게 맞는지 아주 잘 맞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 말고 왼쪽 무릎 통증이 있으시고요. 왼쪽 무릎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후면삼각근 통증, 허리 통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 무릎 통증이 있으면 경골을 보라 그랬죠. 그렇죠? 경골을 보는데
경골이 지금 오른쪽도 그렇긴 한데 왼쪽이 더 유독 심하게 대퇴골이 내외전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발은 외회전이 되게 심해요. 서로 말씀하신 대로 뒤틀린 거죠. 이렇게 뒤틀린 거 그렇죠? 근데 이 뒤틀림이 생기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다리 길이가 그쪽이 짧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체중이 그쪽으로 더 실리게 되고 왼쪽으로 실리게 되고 골반이 그쪽으로 후방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후방용사가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아치 자 종아리 풀어주고 그죠? 종아리 풀고 햄스트링 풀고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발 아치 강화 왼쪽 해주고 그다음에 경골 내외점 만드는 운동들 해주고 그다음에 왼쪽 후방사 해결해주기 위해서 뭐 대둔근 강화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장요근 강화를 해서 요추를 반대로 교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어디 쪽인지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왼쪽이긴 하거든요. 왼쪽 무릎이 아파요, 왼쪽 고관절 아파요, 왼쪽 골반이 내려가면은 그쪽으로 요추가 이렇게 딸려가면서 요추가 지금 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허리가 내려가면 이렇게 요추가 따라가면서 그쪽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그쪽을 누르게 되면서 허리 통증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 얘기하셨고 회원님이 15년 전쯤에 사고가 나서 4번이 압박당하고 지금은 뭐 이것저것 운동 많이 하시는데 오른쪽 기립근과 오른쪽 요방근이 많이 경직되고 단단해져 있다. 자, 일단 척추 기립근과 특히 요방근, 사각근 이런 애들은 보호기전입니다. 보호기전. 보호기전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풀지 말라는 건 아닌데 풀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풀어서 허리 아픈 거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뭐 해결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죠? 얘는 늘어나서 디스크가 나오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추가 열리게 되면서 디스크가 왼쪽으로 나와서 왼쪽 허리 통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경직시켜 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각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굽는 거지 얘네가 막 굳어져가지고 허리 통증을 만든다?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베이직 때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려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죠. 요방을 쓰면서 이렇게 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죠? 이렇게 거는 사람. 그 요방근이 지 혼자 단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요방근이 좀 더 타이트한 쪽으로 허리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쪽으로 요추가 이렇게 열린 거죠. 요추가 열려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있다. 오른쪽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볼게요. 이분도 지금 뒤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골반이 좀 더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골반이 더 내려와 있어요. 보통은 70에서 80%가 골반이 내려간 쪽, 다리 길이를 쟀을 때 다리 길이가 짧은 쪽, 골반이 후방사가 된 쪽으로 요추가 이렇게 컨벡스가 되면서 디스크가 그쪽으로 신경을 건들면서 그쪽으로 요통을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담 스트레스 했을 때도 이분도 한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경향이 보이시죠? 약간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가는 케이스는 아니시고. 근데 여기서 척추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아담 스트레스 때 여기가 펌프라고 하죠. 어딘가 한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아래서도 봐야 돼요. 허리를 볼 때는 여기 아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밑으로 끝까지 설기게끔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밑으로 카메라를 가시던지 해서 더 아래까지 가주셔야 되고 허리에서만 외워두세요. 허리에서는 펌프가 있는 쪽이 그러니까 숙였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쪽이 요추가 컴백스 된 쪽,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컨벡스가 된 쪽이 볼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99%예요. 99%. 반대쪽으로 험퍼가 나타나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사고가 아닌 이상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자, 근데 이분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발이죠, 발. 그쵸? 지금 오른쪽 골반이 내려와 있어요. 이걸 만든 게 지금 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해결이 쉬워요. 얘만 그냥 내려간 거 올리고 올라간 거 내리고 요추 잡고 끝이에요. 고관절 각도 검사해가지고 고관절 움직임 잘 나오게 만들고 하면 끝인데, 대부분은 그런 분들보다도 한 이런 분들에게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쪽 발 아치 소실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발 같이 사진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사진 찍을 때 항상 전신을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조금 한 가지 이제 선물로 가져온 건데,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신전시 말고요. 보통 불곡시죠, 그렇죠? 불곡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음, 할 수 있는 모빌리제이션이에요. 모빌리제이션. 그렇죠? 허리 통증은 불곡과 그렇죠? 불곡과 디스크는 불곡과 그다음에 이렇게 불곡 그다음에 측굴 그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이렇게죠. 로테이션 한쪽 로테이션 돼야지 디스크가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모빌리제이션 할 때는 축구를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알아서 일어날 거고, 신전을 시켜주면은 디스크를 다시 어, 안으로 집어넣는다라기보다는 열린 요추를 잠가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원님 중에서 만약에 오른쪽 허리가 아파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아픈 쪽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픈 쪽에 옆에 아픈 쪽 SP 있죠? 아픈 쪽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SP 옆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주먹을 놔서 아래로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픈 쪽으로 당기세요. 몸통을 당겨서 그쪽이 잠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쪽이 잠기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신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성 요통, 특히 L5에 보통 L5에 많죠? L5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을 하고 나서 발 숙여보세요라고 하면은 허리 통증이 확 한 70에서 80%가 경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파요. 지금 허리 통증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써보시고 다시 한번 그 아픈 동작을 테스트 해보게끔 하면은 통증이 확 가라앉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관절이 안 움직이는 애를 잡아서 디스크가 있다라면은 관절이 이미 오랫동안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빨리 해주고 디스크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아픈 쪽이 골반이 후방경사인지 전방경사인지, 그 다음에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쌤들이 한번 꼭 요통 있는 분들에게 바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운동입니다. 손으로 잡고 당겨서 그 다음에 신전하세요, 세우세요라고 해서 10초씩 3번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혹은 뭐 디스크거나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디스크의 지금 디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한 다리 운동 시에 비골근의 통증, 어, 보통은 이제 발 프로네이션이 돼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체형을 봐야 되거든요. 체형을 좀 봐서 발이 아치가 무너져가지고 아치를 못 살리면서 하기 때문에 비골근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외측선이 타이트해서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자주 접지르시는 분이어서 비골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비골을 좀 위로 올려주든지 우리 비골 두 있죠? 요 뼈를 잡고 위로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발 아치를 살리게끔 만들어주고 운동이죠, 그렇죠? 허경골근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아치를 산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줬을 때 언제 안 아픈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자다리 회원님, 그다음 X자다리 회원님을 내전근 스트레칭 하는데 무릎 안쪽이 통증 시 해결 방법. 요거는
일단 X자 다리가 어떤 형태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X자 다리가 보통은 이제 어, 골반이 후방경사, 그다음에 외회전, 그 대퇴골 외회전, 경골은 외회전이나 내회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 X자 다리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 때문인지 회전이 된 X다리인지 아니면은 발구스 형태, 네, 진짜 그냥 뼈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X자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분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고, 음, 그래서 이 X자 다리인데 내전근 스트레칭 무릎이 안쪽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 해결하는 게 딱 이거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음, 일단은 내전근을 스트레칭을 아니면 경고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골이 어떤 상태인지 경고를 좀 교정을 해주고 뭐 대퇴골을 교정을 해주고 발을 중립 만들고 하면 좋은데 어, 일단은 좀 과하게 스트레칭을 좀 덜 하는 방법을 일단 해보세요. 일단 왜냐면 이게 제가 사진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엑스자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내전근 스트레칭 시에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생기면은 일단은 내전근 스트레칭하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골반에 뭐 좋으니까 내전근 스트레칭 한다는 아니고 내전근은 일단 외회전을 시켜주는 근육입니다. 내전 내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내외전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외회전 시켜주는 거예요. 외회전 시켜주는군요. 그래서 앞에 붙어서 뒤쪽으로 가죠. 얘가 힘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외회전을 시켜주는 근육이고 어, 그러니까 안쪽에 붙어서 이렇게 치골 쪽으로 가죠. 치골 쪽으로. 그래서 단축이 되면은 외회전을 시켜줘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선생님들 풋바에서 이렇게 외회전 시켜가지고 내전근 운동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단축이 되면은 골반을 전방으로 경사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분이 만약에 외회전이 다리가 심해가지고 스트레칭 시키는 거나 음,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내전이 돼서 이렇게 내전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스트레칭 시킨다 라면은 또 스트레칭을 시킬 경우가 많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거 기능을 모르고 그냥 막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능을 먼저 알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사 준비 중이신데 체형 분석이 너무 궁금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체형 분석은 사실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발 보고 경골이 각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무릎을 보고 대퇴골이 내회전 됐는지 외회전 됐는지 평가하시고 골반 높낮이를 보고 골반이 올라갔는지 골반에서만 보면 전방경사인지 내려갔는지 후방경사인지 어깨 높낮이를 봐서 어깨가 높아졌는지 내려갔는지 그 다음에 귀 높이를 보고 경추가 어떻게 휘었는지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조금 빼면서 한 이유가 이게 뭐 초보강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뭐 사실 그렇게 특기도 없어요. 그냥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어떤 걸 봐라 요거는 있겠죠, 그렇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 발을 보고서 경골에 어떻게 틀어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무릎을 보면서 대퇴골에 어떻게 어떤 틀어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체형 분석은 저희 그 유튜브에 유튜브 멤버십 보시면 이게 4,900원이에요. 여기 보면 한 50개 있거든요, 영상. 이거는 뭐 선생님들 이것도 제가 올려놓긴 할게요. 근데 뭐 제가 항상 그러지만은 뭐 강매하는 거 같아서 저는 뭐 팔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근데 체형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를 자꾸 보고 통증과 연관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 가입하셔서 한 달 하고 바로 그냥 끊으세요. 가입하자마자 끊으면 한 달 동안 볼 수 있으니까 50개 중에 위에서 10개만 보세요. 그러면은 체형 평가하는 실력이 엄청나게 쌓여요. 그다음에 통증을 막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뭘 평가해야 되고 좀 어떤 거를 봐야겠구나라는 게 계속 왜냐면 이거 보다 보면 본놈이 본놈이에요. 계속 고액이 고액이고 다 겹쳐요. 겹치는 내용이 많다가 나중에 좀 어려운 케이스 오면 이제 그때 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무릎 통증 이러면 보통 이것 때문에 발바닥 아파하면 보통 이것 때문에
허리 아파하면 보통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정해진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먼저 공부하다가 나중에 좀 뭔가 이상한 케이스가 와요. 그런 분들은 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읽어내고 내가 막 공부했는데 그건 저한테 그냥 주세요. 그럼 제가 평가를 해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형 평가를 잘하려면은 체형을 일단 이렇게 다 뽑으세요. 사진 찍고 요즘은 안 뽑아도 되죠. 요즘에는 아이패드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그리세요, 계속.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선하고 해서 가까이 보시면서 먼저 한 관절마다 보셔야 돼요. 발 보고 무릎 보고 관절 보고 골반 보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그냥 이 사람이 딱 보자마자 그냥 싹 머리부터 발까지 싹 리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무조건 한 관절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보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체형 평가를 뭐 정적 자세 평가죠, 그렇죠? 근데 보행 평가도 보셔야 돼요. 나중에 중급자 때 나오지만은 보행 평가도 우리가 보고서 보행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모든 통증에 있어서 대표님만의 루틴 평가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어, 딱 함축적이겠죠? 함축을 해서 선생님이 어, 그냥 딱 정답을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이 파트인데 근데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통증을 듣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뭐 숲을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나무를 보고 나무부터 좀 해결하고 하고 그 다음에 숲을 봐라 이렇게 전 얘기를 많이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무를 먼저 봐야 즉각적인 통증의 해결이 높아져요. 즉각적인 통증이 해결이 돼요. 그렇죠? 즉각적인 통증이 해결되니까 나무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약간 라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신뢰도를 쌓고 그 다음에 진짜 나는 프라이머를 찾아서 원인이 뭔지를 진짜 원인이 뭔지 숲을 보는 거죠. 숲을 그 다음에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 나무를 보지 말고 갑자기 숲을 봐요. 뭐냐면 이 사람이 대부분 뭐 여기 임상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은 저희 거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왼쪽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 발 아치가 그쪽에 소실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50에서 60%인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딱 그 사람 안녕하세요 보니까 왼쪽 허리 아프시죠? 근데 이 회원님은 지금 왼발 아치 딱 보면은 무너져 보이시죠? 네. 자, 오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발 아치를 막 강화시켜요. 그럼 이분이 따라 할까요, 이거를? 거의 없어요. 약간 사기꾼 취급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먼저 왼쪽 허리 아픈 여기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 선생님 잘한다 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숲도 제가 항상 그랬죠. 숲도 제대로 봐라. 제대로 안 봐놓고 또 숲은 보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숲은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이런 분들한테 제가 숲을 그러면은 제대로 봤냐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 목 아파요라고 하면은 뭐 봐야 된다 그랬죠? 하는 상경추도 경추죠, 그렇죠? 상경추, 중하경추 7개 본 다음에 턱관절 봐야 된다 그랬죠? 턱관절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어퍼소라이식이라고 하는 상부 흉추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목을 돌리고 숙이고 젖히고 했을 때 어디까지 움직이냐면은 흉추 4번, 뭐 5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희는 그냥 4번까지 해볼게요. 4번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 목이 아파요라고 하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뭐 경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골반, 숲을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나무를 먼저 좀 딥하게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딴 데를 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경추는 턱관절, 상부 흉추까지 같이 무조건 봐야 되고 어깨 아파요 이러면은 하고 딱 하고 나니까 오, 팔 막 올라가요 라고 한다면은 같이 봐야 되는 게 쇄골, 그 다음에 견갑골, 그 다음에 상부 흉추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아파요 라고 하면은 골반, 고관절 얘네가 항상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중에서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해도 골반, 허리를 같이 보라는 소리고 그렇죠? 반대로 뭐 턱관절이 아파요라고 해도 다 같이 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많은 케이스니까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릎 아파요, 그렇죠? 무릎이라고 한다면은 발, 관절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경추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골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건 숲이죠. 골반은 발에 의해서 혹은 경추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은 뭐 다른 애 때문에는 없고 그냥 발은 그 자체가 지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론적인 게 있는 건데 일단 프라이머리를 찾을 때는 경추가 아파요 이러면은 걔를 해결했으면은 골반과 발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골반 발을 다 교정해 버리면 돼요. 프라이머리 찾으려면 내가 찾아도 되지만은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경추, 발, 그다음에 발이 불편해도 골반과 경추 다 같이 그냥 우린 그래서 항상 발과 골반과 경추를 교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교정해 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먼저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 좀 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듣고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왜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이 사람을 체형을 평가할 때 내가 이걸 봐야지 이렇게 막 들어가지 그냥 통증 듣는데 환기를 듣고 막 환기를 흘리고 막 적어 놓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체형 평가를 할 때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될지 그죠? 모르겠죠. 무릎 통증이 있으면 뭐 봐야 되겠어 바로 경고를 봐야 되겠다. 허리 통증이 있어요. 바로 다리 길이 체크해 봐야 되겠다. 골반 높낮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루틴 평가,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또 체형 평가, 그렇죠? 체형 평가, 그다음에 보행 평가. 그래서 촉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팔페이션 해가지고 관절 뭐 움직임 이런 거 당연히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사실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단 간단하게 심플하게 체형 평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 평가, 그다음에 촉진 이렇게 좀 순서를 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요 질문의 의도가 이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이게 아니라면은 선생님이 저한테 또 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질문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고요. 편하게 뭐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옆에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음, 네. 자, 일단 좀 어려웠던 분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손만 들을 수 있을까요? 좀 너무 어려워요 하신 분?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 다행입니다. 중간중간 약간 좋으시는 분들 제가 봐가지고 그래서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항상.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어, 뭐 너무 쉬웠으면은 여기 어, 너무 감사합니다. 혜진 선생님이 조금 손 들어는 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룰아웃 한다는 게 룰아웃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렇게 어, 하나씩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하나씩 물어보면서 요건 아니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차점차 올라가는 거죠. 그걸 룰아웃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 때 아픈지 이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그쪽 다리 길이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룰아웃을 해서 좀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 지금 뭐 저희 H7 들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공부를 이게 진짜 다들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데 저희 H7 들으신 분들도 뭐 다 그래요.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공부를 뭐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습득했을 때 습득하고 몸으로 체득을 했을 때 완전 차별성 있는 강사님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저 거를 가져가려고 해도 제가 주고 싶어도 주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한 번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자는데 여기서 뭐 쏙 빼가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노력해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실력을 쭉 쌓는다면은 아주 가치 있는 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요거는 한번 어렵겠지만 무조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베이직 내용 들으면은 와 베이직 이거 막 이만큼 중급자 들으면 또 와 이렇게 많아? 상급자 들으면 또 야 이렇게 많아? 하고 어차피 끝이 없어요. 지금 저도 몇 년째 뭐 공부를 계속 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절대 조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막 내가 짧은 시간에 마스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느려? 미치겠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뭐 천천히 해야지. 어차피 할 거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냥 천천히 하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뭐 공짜로 열어주니까 참여해서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몰라도 좀 듣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자꾸 회원님 사진 찍어보고 잘 몰라도 막 촉진해보고 막 좀 따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분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교육 강의를 지금 그래도 꽤 한 4년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3, 4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분은 못 봤어요.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은 안 한 분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은 많이 드릴 잘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막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뭐 알아서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 무릎 통증 경골 각도 체크 발 아치가 무너짐 안쪽으로 20도가 잘 나오는지 체크 안쪽으로 20도가 잘 나오는 체크 그 다음은 발바닥을 어떻게 교정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할까요? 보통은 안쪽으로 20도가 안 나오고 자 안쪽 바깥쪽이 10도 10도의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10도 10도 이렇게 경골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외회전돼서 내외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전의 각도가 더 안 나오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90%. 90%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내외전을 만들어주고 경고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주고 무릎을 접었다 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와근이나 이런 애들 강화시켜서 경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을 어떻게 교정하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발 아치를 살려주면 되거든요. 근육 강화 운동은. 근데 정확히 들어가고 싶으면은 여기 안쪽에 만져지는 뼈 있죠, 그렇죠? 여기 안쪽에 만져지는 여기 뼈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 있죠. 얘가 이제 나비큘라라고 하는 뼈죠. 나비큘라가 어, 서 있을 때, 일어났을 때 3mm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쪽에 아치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서 우리 아치 강화 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발 안쪽으로 모은 다음에 이렇게 발목 젖히던지, 뭐 브릿지를 하던지, 브릿지 같은 동작들로 해서 아치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좀 해주면 되겠죠. 체크는 요거 또 배울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얘가 아치가 3mm 이상 무너지는지 요거 또 미리수를 실제로 재기도 해요. 재서 하면 정확하고요. 음, 요족 요족 있을 때 아치 근육을 그렇다고 풀면 안 돼요. 발 아치 근육은 일단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경골 앞에 붙어가지고 미디얼 아치에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메타타살에 약간 붙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걸으면은 계속 발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발 아치 근육은 스트레칭 되기 쉬운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 코어 같은 애죠. 그래서 발 아치를 풀면 안 돼요. 요족이라고 해서 발을 푸는 게 아니라 요 뼈를 아래로 내려주는 게 제일 빨라요. 뼈를 아래로 내려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뼈를 잡고 관절을 아래로 눌러주는 동작들을 해주는 게 요족을 교정하는 방법에서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아치가 자꾸 무너지지 않게 좀 패드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충격을 같이 분산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요족인 경우에는 또 요 뒤꿈치를 보셔야 돼요. 요족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위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안 무너지는 게 요족이에요. 안 무너지는 게 요족이라 얘를 반대로 무너뜨려 줘야 돼요. 나비큘라를 그리고 탈루스를 안으로 무너뜨려 주는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뭐냐면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꽝꽝꽝. 그래서 뭐냐면 뒤에 아킬레스건이 걸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어떻게 되냐면 8도 정도가 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아킬레스건이. 근데 요족은 특징이 아킬레스건이 안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서브탈라 조인트죠. 서브탈라 조인트에 프리세션이 오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요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1번 안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루스를 잡아서 이 칼케니우스라고 하는 종구를 잡아서 당겨줘요. 이렇게 잡고 위로 당겨줘요. 그 다음에 얘를 안으로 무너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게끔 오히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근데 요족이라는 게 잘 아셔야 되는 게 누워 있을 때 발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요족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뭐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된 거는 그냥 그 피부근 많이 쓰이고 이런 분들이라서 발아치가 많이 없고 이래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위에가 뭐 꼭 튀어나왔다고 요족이 아니라 체중을 지지했을 때 아치가 안 무너지는 사람을 요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아치가 무너질 수 있게 나비클라와 요 탈루스를 안으로 물리적으로 무너뜨려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리어푸시라고 하는 뒤에 뒤꿈치가 무너질 수 있게 당겨내서 안으로 무너뜨려 준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요족을 해결 방법인데 요족이 더 힘들어요. 프로네이션 된 것보다 요족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해결책은 그렇게 있고 요족이면 이제 올라온 애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온 애가 안 무너지니까 다른 애들이 자꾸 충격을 받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오는 게 포프 아치가 무너지면 앞쪽 아치가 무너지면서 무지의 반증이 엄청 많이 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꿈치 통증. 뒤꿈치 통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뒤꿈치 통증 이러면은 꼭 이 케이스가 아니어도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하는 이 여기죠. 그죠? 칼케니우스와 탈루스가 만나는 이 부분이 피세션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빵빵빵빵 받다 보니까 관절이 고착이 돼가지고 그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 올라온 애는 문제가 없어요. 올라온 애는 노는 건데, 그렇죠? 놀고 일 안 하는 애니까 앞쪽과 뒤쪽에 문제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있죠. 대부분은 프로네이션들이 많고 요족이 아니라 과하게 무너진 사람들.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척추 협착이 있으신 60대 회원님인데 무릎 통증으로 무릎 바닥 닿는 자세가 안 되고 중심이 잡는 무릎 통증에서 무릎 바닥 어떤 운동을 위주로 교정보다 운동을 좋아하셔서 가벼운 유산소로 20분 정도 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허리 통증이 오십니다. 음. 이분은 저거 하면 되겠죠. 일단 어, 뒤로 밀려 있는 분자, 무릎 이런 분도 꽤 있어요, 그렇죠? 무릎을 닿으면 아파요. 평소에는 무릎이 안 아픈데 무릎을 이렇게 닿으면 아프거든요. 닿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골이 외회전, 내회전도 있지만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뒤로 밀려나죠, 그렇죠? 무릎을 대서 후방으로 밀려나서 통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후방으로 밀려나 있는 분들이 후방으로 밀려나서 아픈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무릎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 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그렇죠? 발을 잡고 당겨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얘가 지금 백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백리가 이렇게 백리가 돼 있는 분들이죠. 백리가 되는 거죠, 자꾸 그렇죠? 무릎을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이 바닥 걸레질 할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통증들을 되게 많이 일으켰어요.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다 하니까 없는데 옛날에는 무릎 대고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처럼 무릎을 대면은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후방으로 서브럭제이션 돼서 얘가 자꾸 후방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백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엑서사이즈로 접근하실 거면은 우리 니밴드라고 하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무릎을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그럼 얘가 앞으로 나오는 기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쓴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지 마시고 그냥 쓴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리포머의 풋바에다가 다리 대고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돌직프레션 되면서 얘가 앞으로 밀려나는 힘이 또 쓰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도 엑서사이즈로 되겠죠. 근데 이게 엑서사이즈 이 회원님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될 뿐인지 안 될 뿐인지 몰라요. 이게 관절이 지금 서브럭션이 있는 상태면은 관절을 당겨주는 거를 하고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운동만 시켜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관절 가동술을 해야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손을 쓰고 이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어느 쪽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전보다는 운동에 가벼운 선수 하고 나면 20분쯤에 허리 통증이 오십니다. 이게 어디 쪽인지 한번 알려주시고 전체적인 건지. 그리고 외진 안면들,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한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보행 시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게 첫 번째로는 지금 선생님들 앉아 계실 때 어떻게 하고 있죠? 발을 이렇게 펴고 앉아 있나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은 무릎을 이렇게 접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단축되기가 쉬워요. 근데 단축이 되기 쉬운데 또 문제는 얘가 보행 시에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발을 이게 탁 닿았을 때 둔근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서로 햄스트링이 단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햄스트링이 자꾸 타이트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둔근은 안 쓰고 햄스트링을 자꾸 쓰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분들이 널렸죠. 그래서 햄스트링을 못 쓴다라고 한 너무 타이트한 분들이라면은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해주는데 플러스 무조건 같이 해주는 게 대둔근 강화예요. 대둔근 강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같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우리 데드리프트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죠. 데드리프트 할 때 쭉 내려가서 다리 무릎 펴보세요라고 하면서 햄스트링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대둔근을 힘쓰세요라고 하면서 뭐 무게를 약간 추가해줘도 좋겠죠. 무게를 약간 추가해주면은 과하게 이완대에다가 이완을 못 시키게 하려고 금방추가 딱 펴진단 말이에요. 햄스트링에. 그거를 풀 수 있는 게 뭐 웨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이죠. 이완성 수축을 만들어서 햄스트링은 이완성 수축으로 더 늘리고 그다음에 대둔근은 더 강화시켜주고 중둔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햄스트링은 또 이 표면 후방선이에요. 근막경선으로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종아리도 같이 봐야 되고 종아리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발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햄스트링 너무 타이트한 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당연히 골반이 후방근화 된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거는 선생님들이 아실 거니까 제가 그건데 내가 패스해버리는 게 뭐냐면 발이에요, 발. 그죠? 발 아치가 소실돼서 비복근이 엄청 타이트하고 막 쪼그라드는 게 안 돼요. 막 스쿼트 하는데 막 넘어져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햄스트링도 봐야 되지만 발도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 교육 때는 이거 나오잖아요. 뒤로 숙여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안 내려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일부러 햄스트링에 손 안 대고 족저근막 막 풀어요. 발바닥을 막 풀어요. 족저근막을. 그 다음에 다시 숙여보세요 하면 가동성이 싹 늘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회원님들한테 한번 내일 가서 한번 해줘도 좋아요. 회원님한테 우리 한번 약간 몸신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숙여볼까요? 좀 숙여요. 그 다음에 우리 발바닥을 이렇게 들어서 발목을 젖힌 다음에 발가락을 이렇게 딱 젖혀요. 회원님한테 발 등을 젖히고 발가락을 젖혀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들 거 잡으면은 여기에 가운데에 콕 뭐가 만져져요. 그죠? 얘가 족저근막입니다. 얘가 족저근막. 족저근막 푼다고 해서 막 그냥 땅콩볼로 막 풀면 안 돼요. 땅콩볼인가? 뭐 이런 걸로 막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컨택을 해줘야 돼요. 얘를 잡아가지고 꾹 눌러요. 꽉 누른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꽉 누른 다음에 천천히 아래로 지그시 누르면서 롤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한뭐 5번 정도 쭉 반복을 해요. 양말 벗기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해주고 나서 한쪽만 하셔도 돼요. 회원님 일어나 볼까요?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숙여보세요. 라고 하면 가동성이 싹 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약간 회원님 이런 가동성이나 혹은 허리 통증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발을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도 좋겠죠. 그러니까 꼭 발이 아니더라도 인체를 크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안 나오니까 막 이거 해. 이거는 너무 2차원적인 거죠. 그렇죠? 1차원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숙인 동작 안 나오니까 숙여서 늘린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해결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을 타이트하다는 건 대둔근, 그다음에 발 종아리 같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비 자세에서 한쪽 무릎만 그리고 나비 자세가 안 되는 부분도 똑같네요. 나비 자세 한쪽 무릎만 바닥에 앉아가지고 고관절 통증이 오신 분들은 나비 자세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외회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외회전이.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회전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외회전이 안 나와요라는 소리는 내회전이 돼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쪽이든 뭐 한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비 자세가 안 나오면은 외회전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회전이 돼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내회전이 돼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고관절 잡고
외회전을 확 만들어 버리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먼저 룰아웃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골반이라겠죠, 무조건 골반입니다, 골반. 외회전은 그러니까 내외전이 돼 있어요. 내외전을 만들 수 있는 골반의 움직임이 뭐냐면은 골반의 전방경사죠, 전방경사, 그렇죠? 후방경사는 대퇴골을 외회전 만들죠. 그러니까 후방경사 돼 있으면 외회전이 잘 나오겠죠, 오히려 그렇죠? 뭐 한쪽이든 양쪽이든지, 그죠? 만약에 한쪽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 안 나오는 쪽의 골반이 전방경사인지, 그러니까 다리 길이를 체크했을 때 다리 길이가 그쪽이 더 긴 쪽이 전방경사거든요. 다리 길이 체크했더니 그쪽이 다리 길이가 더 긴 쪽인지를 평가를 해봐요. 근데 뭐 비슷하거나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짧아요. 딱 봐도. 그런 거면은 지금 골반이 외전의 제한을 만든 건 아니겠구나라고 먼저 룰 아웃을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고관절 얘는 그냥 고관절 지 자체 문제야라고 평가를 하고 외전이 제한되면은 같이 봐야 되는 게 신전이죠. 신전. 신전은 잘 나오나 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고관절에 후방 경사가 있는 후방 활주가 있는지 보려고 살펴보는 거죠. 봤는데 양쪽 다 들어보니까 외전이 안 나오는 그 한쪽이 후방 활주가 돼서 신전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걔를 전방으로 밀어내는 걸 해야 되고 근데 신전은 멀쩡해.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냥 외전 지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외전 지 자체가 안 나오는 거니까 다리를 이제 살짝 뭐 트랙션 해가지고 외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외전 머슬들을 강화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분무 강화시켜가지고 외전을 막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내외전을 만드는 근육을 푼다라는 건 뭐 많이 없지만 보통 외전 근육들을 많이 풀어내면서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TFL 뭐 이런 애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발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룰아웃을 해서 살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관절에 불편감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골반 무조건 보셔야 돼요. 골반에 의해서 고관절에 지금 제한이 있는 건지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고관절 자체 문제구나. 근데 외회전, 내회전이면 일단 굴곡 신전을 같이 평가를 해서 얘가 전방인지 후방인지 살펴보고 그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건 어깨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제 그 자체의 문제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그 자체를 그냥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인데 걔를 그냥 회전시켜 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롤아웃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소집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직도 완전 초보강사 분들도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그러지만은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저희 거 들으신 분들도 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이 얘기가 제 심정도 아실 거고 이게 초보강사분들도 들어도 다 이해는 하고 또 그렇다고 경력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이해가 막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분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과 체형 교정은 그냥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 다른 분야니까 내가 자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나 1, 2년 강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1, 2년 강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1, 2년 강사인데 어? 요거를 막 5년 차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무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 어려워요. 10년 차 강사분들도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대로 초보 강사분들이 프레임이 안 갇혀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뭐에 틀에 막 안 갇혀 있으니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초보강사분들 무조건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천천히 제가 뭐 꿀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애프터 케어는 계속 평생 해드리고 있으니까 음, 이제 민정 선생님이 또 힘을 다 빼주시네요. 그죠?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민콩 쌤도 그죠? 한마디 해주시면 좋죠. 민콩 쌤도 그죠? 우리 민콩 쌤도 초보 강사님인데 했어요. 그냥 부딪히고 막 해요. 그러면은 돼요. 해보면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안 된다 하면 끝도 없습니다. 안 되면 끝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죠. 하시면은 다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 저희 그리고 사진 한 번만 찍을까요? H7 한번 찍을게요. H7 하면 제가 캡처해서 단톡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